XSFM입니다. 뉴스 라운드업 History in the Making. 구글 트렌드를 제가 확인을 해봤더니요. 한국어로는 작년에 신천지발 감염 확산 사태의 검색량을 100으로 보면 코로나19에 대한 검색 유입은 2021년 3월 현재 5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그때가 100이면 지금 2입니다. 그리고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나마 관심도가 높은 지역은 최근에 확진자 수가 상당히 적은 부산, 대구, 전북 등이더라고요. 수도권 지역의 청취자 여러분, 언론이 다른 얘기 많이 한다고 해서 바이러스가 주눅 들어가지고 안 퍼지거나 치사율이 낮아지는 게 아닙니다. 코끝에 와이어 잘 조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요? 그러니까 지금 수도권 이외에는 그 영업 제한이 풀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밤새도록 또 이제 영업을 하잖아요. 네. 가게 형태에 따라서. 그래서 오히려 불안해하시는 분이 더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듣고 계신 이 방송 노동자 여러분들, 미디어 노동자 여러분들, 모범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요. 촬영할 때 마스크를 쓰시는 분한테 코끝에 와이어 좀 조이라고 잔소리해 주십시오.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 왜 이렇게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저거를 막 수백 개를 하루에 여러 개를 쓰나 왜 저걸 자꾸 이렇게 안 누르지? 수액이에요? 그런 수액은 서태지 데뷔 때 하던 거예요. 신품 그대로 얹고 나오는 거. 그거 이렇게 꾹꾹 누르면 기분 좋지 않아요? 자, 와이어를 쓰세요, 반드시. 저희들은 지금 올해 2021년 여성의 날 주간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올해 여성의 날 주간은 또한 동일본 대지진 참사가 일어난 지 10년이 됐죠. 네. 일본은 아무래도 한국에 비해서는 현대사를 뒤져보면 디아스포라라고 할 만한 민족의 이동이 적죠. 일본도 있긴 있습니다. 있죠. 전쟁의 상흔도 있어요. 예를 들어 구암도 같은 데의 인구 구성의 상당수는 일본인이죠. 네. 그래서 다른 민족 구성인 사람들도 일본어를 스럼없이 잘하는 걸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처럼 복잡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뭐 남미나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에도 이민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이 지진 때문에 21세기의 실향민이 대거 등장합니다. 일본은.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부흥청이라는 기구를 만듭니다. 방사능 물질 제거하는 일하고 망가진 인프라를 복구하는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 피난민 지원이죠. 근데 아무래도. 이름이 부흥청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예배를 드리나요? 부흥만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네. 한국의 부흥이라는 의미하고 다른 것 같아요. 일본의 그 단어가. 당시에 집을 잃은 사람이 23만 명 정도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현재는 4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부흥청이 아무리 일을 열심히 해도 사고 당시에 목숨을 잃은 16,000여 명의 삶을 다시 찾아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안전을 확실히 담보하는 개발을 해야 한다는 교훈을 이때 얻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잘 가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면은 세상이 교훈을 준다고 인류가 늘 제대로 받아들이는 건 아니기 때문이겠죠. 좀 다른 얘기인데 익명을 요구한 청취자께서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근 한 달 만에 지인 3분이 저 세상으로 가셨답니다. 작가 이은용 씨, 김기용 활동가, 변희수 하사. 이분은 메일 보내주신 분은 변희수 하사하고 고양이를 같이 임시보호하셨대요. 네. 만약에 룸메이트가 아니셨다면 임시보호는 종종 거처를 옮기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셨을 수 있어요. 이 3분처럼 먼저 용기 있게 나섰던 분들의 비보 때문에 최근에 상심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압니다. 집단적인 우울 같은 것이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이렇게 앞서서 나가는 이유는 이 길이 옳다고 느껴지면 산자가 따라달라는 거지요. 따라가는 제일 좋은 방법은 이 우울의 원인을 찾아서 걷어내는 일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가까이는 차별금지법이 빨리 도입이 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별 관심도 없었으면서 막 던지는 배타적인 사람들 아니면은 최근에는 한국에도 극우적인 원리주의자들이 많이 나타나죠. 원리주의자들의 혐오에 귀 기울이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의 뉴스 라운드업입니다. 프란치스크 교황이 3월 5일부터 8일까지 3박 4일 동안 이라크를 방문했습니다. 교황의 이라크 방문은 원리주의자들의 만남이네요. 가장 좋은데 잘 쓰이는 원리주의자죠. 네. 교황. 교황의 이라크 방문은 카톨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신기한 일이긴 하거든요. 가톨릭의 본산이 있는 나라들 중 하나인데 이라크는. 네. 그렇죠.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아파 최고 지도자인 아야톨라 알리 알시스타나를 만나 이라크 내 기독교인들을 포용해달라 이야기했고 알시스타인은 평화적 공존을 약속했습니다. 동방 가톨릭의 일원인 칼데아 가톨릭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본산이 바그다드에 있습니다. 주 교자 성당이 바그다드에 있습니다. 교황한테는 그래서 역사적으로 언제나 위험하지만 모험해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외교 대상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99년이었나요? 그때는 교황 하면 한 사람밖에 안 떠올랐잖아요. 요한 바오로 2세 시절에 한번 추진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라크 하면 한 사람밖에 안 떠올랐잖아요. 후세인. 사담 후세인이 못 오게 했었어가지고 네. 22년이 더 걸렸네요. 제가 지난주에 IS 이야기를 하면서 박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게 적절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바그다드 중심부에서 IS로 보이는 자살폭탄 테러가 있었고 110명 정도가 희생당했습니다. 관련해서 교황이 IS 때문에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근데 IS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라크 국민 전부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네. 당연히 모술에 들렀고요. 쿠르드 자치구도 들렀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에 우리 군이 있었던 아르빌에 들렀고 6년 전에 난민선을 타고 가다가 사망한 시리아 난민 아기 알란 쿠르디의 사진이 엄청나게 유명해졌었죠. 알란 쿠르디. 고인의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국제적으로는 이라크하고 열강 관계가 지금 많이 꼬여있는 시점인데 지금이 이라크 국내의 반미 감정도 너무 높고 네. 심지어 얼마 전에 이라크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체포영장도 발부했어요. 그래서 더더욱이 교황이 여기를 택하지 않았나 합니다. 첫 외교 방문지로요. 물론 미국이 교황청이 뭘 한다고 외교적으로 태도가 바뀌고 하는 나라는 아니지요. 미국 관련 시설에 최근에 친이란 세력이 자꾸 로켓을 쏘고 이라크 내에서 이라크랑은 계속 험악한데 그래서라도 국제적으로 관심을 좀 가져달라 하는 부탁을 교황이 전 세계 시민들에게 하러 갔던 겁니다. 네. 의미 있는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 다음은요. 한국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예산 규모가 GDP 대비 0.3%라고 사회공공연구원이 밝혔습니다. 낮은 걸까요? 높은 걸까요? 167개국 중 111위입니다. OECD 평균치가 0.97%, 1%가 약간 안 되는데요. 3분의 1이 못 미치는 수준이군요. 그렇죠. 가장 높은 국가는 영국이 무려 5.3%였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쓴 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참 기형적인 거죠, 한국이. 쓴 거에 비해 결과가 너무 잘 나왔으니까. 네. 그럼 누군가는 반성을 해줘야 될 텐데요. 반면에 금융 지원 수준은 GDP 대비 10.2%로 OECD에서 9번째로 많은 예산을 지출했습니다. 사회공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지출을 늘려서 공공의료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그 외에 다른 언론에서는 공공의료 시설에 대한 증액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지적하고 그랬었습니다. 네. 등등 정부와 여당이 혼날 만한 많은 문제점들을 이 보고서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뜯어보니까요. 공공의료 인프라가 OECD 평균에 비해서 당장 있는 것도 부족하다는 증명도 있습니다. 네. 기재부 정책이 공공부문에서 노노 갈등을 일으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건비의 총액을 지정을 해주면 그걸 안 늘려주니까 원래 있던 사람들 급여 인상하기도 눈치 보이고 바쁜데 사람을 더 고용하기도 눈치 보이고 돈이 없으니까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고 싶고 내부에서 서로서로 미워하게 만든다. 근데 기재부의 정책 때문에 이걸 뜯어보면 국회와 정부가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증액을 하려면 하고 싶은 정책 중에 이거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라고 하는 게 보통 기재부의 태도니까요. 그래서 이미 굴러가고 있는 것들이 자꾸 뒷전이 되죠. 네.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고. 게다가 이미 갈려나가면서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의료진들이. 그러면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공무원들이든 이 사람들에 대한 보상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아마도 철밥통 민주노총 꼬뽕 운운하면서 보수 언론이 국민들끼리 또 싸우게 만들 거지요. 그리고 해준다고 해도 칭찬은 또 많이 못 들어요.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으면 받을까. 네. 여당이 건드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웃기죠. 정말 필요한 일인데 정말로 하면 표가 떨어져 나가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보건 예산 규모는 0.3%, 금융 지원 규모는 10.2%라는 정치적인 결과가 나오는군요.
기재부가 또 돈을 쓰게 하면, 만약에 정부가 설득을 해서 돈을 쓰게 하면 그 문제에 대해서 기자들이 엄청 스캡티컬합니다. 네. 그리고 포털도 나라 곶감 비운다는 기사들을 주로 위에 띄워줍니다. 근데 이번에 그 같은 기자들이 이번에 미국이 바이든 행정부가 1조 9천억 달러 경기 부양책 곧 사인합니다? 그건 또 되게 멋있다는 듯이 말해요. 새로운 역사의 시발점이라고 막 같은 기자들이. 전 이럴 때마다 부채춤이 생각나요. 뭐예요? 그 마크 리포트 대사 습격당했을 때. 마크 리포트 앞에서 부채춤 추듯 하는. 그렇죠. 그 기자들이 말한 1.9조 달러는 우리나라 돈으로 2,200조 원입니다. 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이 100분의 1이 안 되는 20조를 써야겠다고 하는데 그걸 못 쓰게 하느라고 같은 기자들이 열심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결국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기재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이런 지적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에디터는 지금 그 환율 따지고 있나요? 아니, 삼성 시총 검색해봤어요. 얼마예요? 이게 삼성 그룹은 700조, 네. 삼성전자는 350조 정도 되네요. 네. 뭐 돈 많아야죠. 열심히 일하는 회사니까. 네, 네. 근데 돈 좀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기재부가. 다음 보죠. 민주노총, 민변, 전농, 천주교 정의구현 사재단 등 100개의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을 출범했습니다. 뭐 묘하죠? 혹은 모르셨을 겁니다. 한국은 국가보안법이 아직 있습니다. 네. 3년 전에요. 2018년에 국가보안법 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징역형과 자격정지가 합헌이라고 헌재가 결정했습니다. 네. 그때 뭐 국가보안법에 존폐가 결정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약간의 어폐가 있고 국보법을 어긴 사람에게 주어지는 벌이 맞느냐를 결정한 거예요. 근데 합헌이라고 했습니다. 여튼 뭐 비슷하게 됐죠. 이 법이 간첩을 잡았는지 생사람을 잡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온 국민이 다 아는 이 문제가 꼭 헌법재판관의 영역이 아니긴 한데요. 아무튼 그때의 결정으로 아직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이 없으실 것 같아서 골라봤어요. 묘하고 어색한 뉴스는 또 있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민주당과 한국노총의 고위급 정책협의회에 참석해 ILO의 사회보장 관련 협약을 단계적으로 비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제는 당대표가 아니니까 퇴임하기 직전에 이런 만남을 가진 겁니다. 또한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되돌리는 명칭 변경이 3월 임시국회에서 꼭 처리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에 아직도 안 고쳐진 것 시리즈입니다. 노동절이 아직 그 이름을 못 찾았습니다. 법적으로. 네. 덤으로 여당 대표가 퇴임 전날 노동계를 만난 건 전향적인데요. 만난 게 한국노총인 게 독특하죠. 이 문제에 관심이 없으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한국노총은 고분고분하고 정치권에 많이들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은 저희들의 선거방송 시간에 좀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근데 민주당에는 별로 안 들어갔잖아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난번 노동부 장관 김영주 의원. 그러네. 네. 한정혜 의원. 주로 한노총 소속, 한노총 출신들입니다. 네. 저는 한노총 출신 국회의원 하면 이미자 의원밖에 생각이 안 나서. 한노총 출신 국회의원 엄청나게 많습니다, 양당에. 반대로 민주노총은 어떤 태도를 유지하고 있느냐. 이번 당대표의 임기로 볼 것 같으면은, 작년 말에 당대표실을 점거한 적이 있죠. 여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요, 대화가 되는 쪽도 안 되는 쪽도 딱히 훌륭한 파트너는 아닌데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ILO 협약을 비준하자면 같이 일을 해야죠. 사실 이 얘기 때문은 아니고 한국은 노동절이 법적으로 노동절이 아니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하버드 램지어 교수의 논문이 성이 뭐였지? 이게 성이지. 네. 존 마크 램지어죠. 네. 하버드 존 마크 램지어 교수의 논문에 대해서 해외 주요 언론들이 잇따라 보도하고 있습니다. AP통신에서도 위안부 관련 주장이 큰 논란을 불렀다고 보도했고요. 영국의 가디언은 이 논문이 분노를 촉발했다고 전했습니다. 폭스뉴스에서도 저희가 가장 많이 말기하는 외신이 폭스뉴스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네. 왜냐하면 폭스뉴스에서 다루면 폭스뉴스마저 다뤘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 낭떠러지 끝에 있으니까. 네. 네. 폭스뉴스에서도 비판적인 해설을 내놓았습니다. 네. 한편 램지어 교수는 논문은 이미 본인의 손을 떠났고 다른 학자들의 평가에 맡기겠다고 하버드 교내지에 전했습니다. 마치 영화 미나리는 한국 영화도 아니고 내용이 한국적이지도 않다잖아요. 네. 근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반갑고 막 정말로 무언가 한국이 얻을 수 있는 것도 있듯이
해외 메이저 언론이 최근 막 이걸 보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일 관계에 대한 거나 외교 문제에 대한 게 주된 이슈가 아니에요. 이 기사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얻어갈 게 있죠. 어떻게 비유하면 좋냐면 최근에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가 쏟아져 나오잖아요. 네. 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이게 아니랬던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뒤져보면 80년대 말부터 이런 보도들은 있어요. 네. 주공 직원들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 감사원이 수사에 착수했다. 작년에도 있고 재작년에도 있고 계속 있어요. 근데 최근에 분위기가 바뀌었잖아요. 어떤 점에서 바뀌었냐면 투자할 곳이 사라져간다. 대박이 없어진다. 지금 영끌 안 하면 끝장이다. 이런 공포를 언론이 한동안 넣어놓고 공정 논란이 화두가 된 시대가 됐잖아요. 네. 이제 와서야 이 문제가 일면 이슈로 떠오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제대로 승질나기 시작했으니까. 이 문제를 해석할 수 있게 돼서. 박탈감을 여기에다가 대입할 수 있게 된 순간 일면 이슈가 된 거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이 극우적인 역사 수장주의를 서양의 학계나 정계에 주입시키려는 노력을 한 게 반세기가 넘었습니다. 우리는 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전 세계에서 아시아의 정치적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제 와서야 문제 제기가 되기 시작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합니다. 이런 견해가 제가 보기엔 가장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지금 때가 맞았다. 이해가 된다. 네. 네.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반발하는 건 한국만이 아니죠. 중국도 그럴 거예요. 보이스가 커집니다. 맞아요. 네. 이런 짓을 하는 게 존 마크 램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이제 남들도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 범죄의 또 다른 한 축에 일본이 있다는 걸 아예 인식하지 못하던 사람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인류에서는. 이 시대를 벗어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얘기를 자세히 한 게 지난주 미나문구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뉴스. 쿠팡에서 또 물류배송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 심야 배송을 전담하던 송파 캠프 소속의 계약직 노동자가 지난 8일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네. 부검의는 심장이 많이 부어올랐고 뇌출혈이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규직 직원의 사망 뉴스도 있습니다. 네, 구로캠프에서 일하던 관리자 직급의 캠프 리더도 지난 6일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고 정확한 사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생각날 때마다 이 운송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도 이 문제에 대한 여론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인이 안 밝혀졌는데 보도를 하고 잘 보이는데 배치하는 거 우리나라 언론 특기 아닙니까? 지금 이 뉴스가 오히려 연관성이 있다면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상관없는 백신 관련 보도보다는. 그거 할 거면 이걸 보도해줬으면 합니다. 생각보다 보도량이 너무 없어요. 쿠팡은 억울해합니다. 저는 그것을 이해합니다. 그나마 산재 신청을 처리하는 기업이 찾아보면 업계에서 쿠팡밖에 없습니다. 다른 대기업들은 산재 제로주의예요, 아직도. 네. 어떻게든 조용히 넘어가려고 겁나 최선을 다합니다. 산재 신고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업계 1위니까 당한다라는 말도 맞습니다. 견제를 심하게 받는 것도 맞아요. 근데 최악인 기업들에 비해서 잘했다는 게 산재 문제를 계속 터뜨려도 된다는 건 아니니까. 역으로 그래서 산재 신고하고 처리를 막는 기업들이 뻔히 보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을 더 열심히 찾아내고 벌을 주는 게 쿠팡한테 더 큰 압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법은 보통 옆에서 안 지키니까 당당하게 안 지키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업계 1위를 선제적으로 고쳐놓고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면서 고치게 만드는 방식이었잖아요. 그렇죠. 네. 네. 뭐로 가도 좋은데 이렇게까지 보도를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이 사고들은 찾아보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뉴스 라운드업이었습니다. XSFM입니다.